중정치료 35억 원, 중종 14년 1월 1일, 병신 첫 번째 기사 1519년, 김연년, 명정덕 14년. 상이 망골레를 의식대로 행하고 또 백간을 거느리고 데비전에 진화하고 이어 군신의 하례를 받았다. 중종치료 35억 원, 중종 14년 1월 1일, 병신 두 번째 기사 데비전에 풍정을 올렸다. 중종치료 35억 원, 중종 14년 1월 1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종친 제추 이품 이상과 승전호 대간 홍문관 관원과 입직한 여러 장수 및 한림 등에게 건정전 뜰에서 향연하였다. 중종시로 30억 원 중종 14년 1월 2일 정류 첫 번째 기사 호조판서 고형 선이 아래기라 호조 일이 몹시 많아 하루 이틀만 좌기하지 않아도 일이 많이 적체됩니다. 신은 근래 안지를 앓고 또 근삽증이 심해 빨리 걸을 수도 없고 기도 먹었습니다. 신이 이 직을 맡은 지 겨우 6년이나 되어 이제는 이 직을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제사까지 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35억 원 중종 14년 1월 2일 정류 두 번째 기사 대간의 최숙생은 은사가 되자 병을 칭탁해서 면하여 인신으로 임금을 섬겨하는 의리를 아주 잃어버렸으니 다시 임명하여 핑계를 만들어 회피하지 못하게 하고 심정은 간사하여 판윤에 합당하지 않고 이 자견은 경망하여 호조 참판에 합당하지 않으니 속기 채직하고 특징관을 모두 바꾸도록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시로 30억 원 중종 14년 1월 2일 정류 세 번째 기사 김광복을 정은으로 삼았다. 중종시로 30억 원 중종 14년 1월 2일 정류 네 번째 기사 충청도 청량 정산 등 고을에 우레가 쳤다. 중종시로 30억 원 중종 14년 1월 3일 무술 첫 번째 기사 형조판서 이유청에게 약을 내리도록 명하였는데 말에서 떨어져 상한 때문이다. 중조시로 30억 원 중종 14년 1월 3일 무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헌부가 아뢰기를 조윤벽 등은 25인은 군직에 붙인 지 7, 8년 동안 아무 일 하는 일 없이 녹만 받아먹는데 지금은 국용이 부족하여 절약할 때라 식록을 허비할 수 없으니 병적으로 하여금 퇴거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군직을 퇴거하는 일은 대신에게 의논하겠다. 나머지는 모두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시로 30억 원 중종 14년 1월 4일 기하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시간관 박세희가 아뢰기를 옛날 정성을 임명할 때는 반드시 선제로서 그의 맡은 말을 말하였는데 지금은 단지 감사에게만 교수하고 있습니다. 경상의 임무는 지중하니 마땅히 선마로서 직에 부지런히 하라는 뜻을 요시하소서 하고 지사 김안국이 아뢰기를 선지하는 일은 3대 1회를 대대로 모두 그랬으며 전조 고려 때에도 그래 있었는데 우리 조정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록 문부에 가깝지만 대신에 책임은 크고 임무는 무거우니 벼슬을 명함에 임금께서 위임한다는 뜻으로 선칙한다면 아랫사람 또한 감격하여 받을 것입니다. 비록 일일이 할 수는 없더라도 삼공에게는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하고 세희는 아뢰기라 상봉을 그렇게 한다면 이 판은 사람 쓰는 것을 관장하는지라 더욱 근본이 되니 이 또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였다. 헌납정, 옥형, 장령, 문관, 참창관, 공설인, 검토관, 구수, 복도, 선제를 쓰는 것이 옳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과연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근래 하지 않았던 것이니 마땅히 대신과 의논하여 처리해야 한다 하였다.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요즘 조정에서는 실정이 없는데도 기구의 신료가 벼슬에 나가는 것을 즐겨하지 않아 대부분 병을 칭탁하여 벼슬하지 않고 전리에 물러날 계책만을 하니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청렴하게 물러나고자 하는 절이 또한 가상하니 물러나는 자를 책할 필요는 없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당시 신진 선비는 대부분 위언과 경륜을 좋아하여 매양 임금에게 군자를 나오게 하고 소인을 물리치도록 권하고 대가는 남의 허물을 캐는 데 힘써서 대소 신하 대부분이 탄핵을 받아 실직되고 후진 연소한 자가 불차 타경되므로 이 때문에 기구의 신하는 모두 좋아하지 않아 물러가고자 했는데 광필은 그 생각이 여기에 있으면서도 말을 다 하지 못하였고 상도 그의 뜻을 살피지 못하여 본면이 응대함이 이러하였다. 문관 등이 이어 최숙생 심정 이자견의 일을 아뢰었고 옥형이 군직의 별 중요하지 않은 관직을 퇴거하도록 청하였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선만은 대신의 임명을 말한다. 증조실록 35권 중종 14년 1월 4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잔교하였다. 벼슬을 명할 때 선제하는 일은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증조실록 35권 중종 14년 1월 4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35권 중종 14년 1월 5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특징관 윤은보가 아뢰기를 신이 황해도 관찰사로 있을 때 보았는데 영정한 관군자가 처음에는 칠참이 곤패하고 역조로의 수가 적기 때문에 정병으로 아주 실한 자 108호를 나누어 예속시키니 각 호는 모두 구정이었습니다. 대개 마을값이 아주 비싸기 때문에 힘을 다하여 함께 마련하게 하고자 했으나 지금은 구정이 모두 있는 호가 없고 심한 자는 겨우 2, 3정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말이 죽으면 2, 3인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잔지를 다 팔고도 아직 취급하지 못하여 원통하고 민망스러움이 심합니다. 당초 논의할 적에는 관군이 비면 그 자손으로 충정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으며 만약 자손이나 지손이 없으면 일정이라도 더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영정으로도 되었기 때문에 남들은 모두 진짜 역자인 줄 알고 서로 혼인도 하지 않고 전에 그들이 서로 바꿔 세워줄 것을 청하였으나 조정에서는 허락하지 않았으니 지금 비록 채역할 수는 없더라도 해조에서 정수를 충급할 수 있는지 하문하십시오. 도일직의 군사에게 3년상을 지내도록 허락한 것은 심히 아름다운 일이었으나 한 가지 폐단이 있습니다. 한 집의 형제가 정군도 되고 보정도 된 집에서 거상한다면 한 보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이 그 역을 도맡게 되므로 매우 가엾으니 3년상을 마칠 동안에는 죽은 군사의 보나 역이 없는 자로 취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모두 해주가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중조실록 35권 중종 14년 1월 5일 경자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심정 이 자견을 퇴직시키고 최숙생을 파직토록 청하자 전교하기를 숙생의 일은 출국하여 보니 응당 죄가 있다. 나머지는 연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증조실록 35권 중종 14년 1월 6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지평 송호지가 재주와 식견이 없어 조장을 모른다는 이유로 사직하고자 하니 전교하기를 사직하지 말라 하며 또 아뢰기를 지평 정은리는 허물이 없지 않을 뿐 아니라 인물도 대관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신은 그와 서로 용납할 수 없고 응리는 일찍이 동료에게 서로 용납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견문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아래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응린을 채직시키라 하였다. 증조실록 35권 중종 14년 1월 6일 신축 두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김정국이 장계하기를 해주의 문묘에 예문이 있는데 문헌공 최충, 문화공 최유선을 기록하지 않고 동무에 종양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해주 사람에게 물어보니 문헌 부자는 본래 본주 사람으로 사문에 공이 있기 때문에 주학에 배향한 지 유래가 오래되었다 하였습니다. 문헌 부자가 학에 공은 있다지만 예전에 실려있는 상사가 있고 비록 주의헌의 학이라도 국학 아닌 것이 아닌데 각기 사견으로 마음대로 종향하는 것은 지극히 지나친 예가 되어 사체에 의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양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대대로 고치지 않은 것은 그 까닭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있는 것 같아
신이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으니 그 전대로 두어야 할지 여부를 정부에 의논토록 하소서 하니 정부가 아뢰기를 최충은 비록 사문의 공이다지만 향교가 곧 국학이니 향인의 사견으로 외람되이 종사를 남용하는 것은 과연 지나친 예이니 최충 최이으서는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최충은 사문의 공이 있으므로 제사 지내지 않는 것도 미안하니 향인의 뜻을 조차 사우를 세우도록 허락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조쳤다. 여지 성남에 고려 현종 이후에 전쟁이 겨우 그쳤으나 문교의 겨를이 없었는데 문헌공 최충이 후진을 모아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자 학도가 떼지어 모임으로 드디어 구제로 나누었으니 낙성, 대중, 성명, 경업, 조도, 솔성, 진덕, 대학, 대빙이었는데 시중 최공도라 불렀다. 하였다. 무릇 과거에 응시하려는 반드시 여기에 나아가 배웠다. 최충이 죽자 벌써 과거에 오른 자는 모두 구제의 적에 농명하고는 문헌공도라 하였다. 동방에서 학교의 융성을 대개 최충으로부터 시작되어 당시에는 해동공자라 칭하였다. 중조실록 30억 중종 14년 1월 6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30억 중종 14년 1월 6일 신축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헌부가 이효언의 양인을 억눌러 천인으로 만든 상황이 명백하니 잡아치국하기를 청하였다. 이에 임금은 따랐다. 중종실록 30억 중종 14년 1월 6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해에 무리가 치고 양이가 있으며 배가 있었다. 배는 침씨의 십운법에 해의 가에 해를 향하여 반쯤 둘러싼 것을 포라하고 청적색의 기운을 띤 조생달 모양을 하고 해를 등지고 있는 것을 배라 한다. 중조실록 35권 중종 14년 1월 7일 애민 첫 번째 기사 상이친이 종묘와 연영전 춘향 대제의 향축을 전하다. 중조실록 35권 중종 14년 1월 8일 개미호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봉상군 도는 종일품 종친으로 조울하였으니 제상 종일품의 예에 의하여 부의하라. 중조실록 35권 중종 14년 1월 8일 개미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간원이 또 아뢰기라. 부수찬 연구는 처음 시종의 직에 제수될 때 사람들이 잠옷 불만스럽게 여겼으나 연소함으로 행동을 고치기를 바라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하는 짓이 대부분 바르지 못하고 허물을 고치려는 실상도 없으니 채직하소서 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사실은 논한다. 이에 앞서 정성 자리가 비자 상이 여러 신하들의 바람을 조차 안당을 정성으로 삼고자 묻자 영상 정광필과 좌상 신용계가 대답하기를 싫어하였다. 상이 더욱 마음을 기울여 특별히 이 상에 초배하려 하자 이에 사람들은 상의 뜻 바를 알고 기뻐하였다. 얼마 후 상이 정승을 제비하려 할 때 용계는 마침 병으로 집에 있었기 때문에 사관을 보내어 다시 그 의논을 자문하도록 하였다. 대개 용계의 생각은 본래 위차의 순서에 구애되고 또 정성의 재질로 안당을 깊이 허위하지 않아서 그가 답한 것은 김전 이겸의 남군을 중하게 여겼다. 용구가 당시 주서로서 수위하고 들어왔는데 안당이 평소에는 촉망을 받는다고 믿고는 뜻을 맞춰 변사하여 도리어 용계가 당을 중히 여긴다고 아뢰었는데 상과 용계는 실상 그런 줄을 몰랐다. 당시 구수복도 주서로서 그날 일을 적으려고 문의 초를 찾았으려 하니 그가 듣지 않고 숨겼다. 그러나 본교 유희령이 무슨 일로 용계의 집에 갔다가 마침 그와 함께 그때 이 일을 자세히 들었는데 변사하였다는 것을 듣고는 통분해하여 그 일을 하본 검열 심 사손에게 부탁하자 사손은 그 심화를 대강 적어 두었다. 당시 최세의 형도 검열이었는데 그 말을 구에게 누스라의 구는 이 때문에 사손이 적어두었다는 것을 알고는 심히 원망하였다. 일찍이 사손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동료가 그대의 기사를 황당하다고 하니 그대는 확실히 수상한 사람이다 하여 은연히 꾸짖으면서 기록한 것을 몰래 고치려는 것 같았다. 하루는 둘이서 같이 은대에서 숙직하는데
밤에 중금이 가동을 불러 술을 마시면서 서로 즐겼다. 사손이 장남삼아 묻기를 내수 가운데 누가 쓸만한가 하니 가동이 답하기를 오직 박영공뿐입니다 하였는데 대개명을 전한 환자 박승은을 가리킨 것이다. 사손이 또 묻기를 어찌 박영공을 어질다 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무슨 일이든 가장 어집니다 하였다. 이때 그가 자는 채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 꾸짖기를 그대는 어찌하여 환시를 영공이라 칭하는가 하니 사손이 말하기를 내가 먼저 스스로 칭하여 말한 것이 아니고 가동의 말을 따라 그랬을 뿐이요 하였다. 그 후에 그가 다른 사람에게 헐떡기를 사손은 박승은에게 아부하느라 입골할 때면 매이양 박영공의 안부를 사알에게 묻는다 하여 이로부터 듣는 자는 사손을 비루하게 여겼다. 얼마 안 되어 수복은 정은에 제수되고 그 뒤에 구가 본직에 제수되었는데 식자들은 구가 불행하다 하고 결국 출서하게 되었으나 사람들은 대부분 괴이하게 여겼다. 오래 있다가 사손이 또한 주서에 제수되자 대사관 박호, 정은, 권은 등이 구의 이간질인 줄을 모르고 원해서 의논하기를 이 사람은 일찍이 병필하는 자리에도 합당하지 않았는데 지금 또 어찌 주서가 되겠는가 하면서 서로 월서하려 하였다. 사손이 듣고 곧 그가 거짓 헐뜯음을 알고 틈을 만들고 원한을 품어서 스스로 해명하는 데 급급하여 그 경위를 심달론과 그의 친구에게 말하여 해명하였다. 다루는 즉시 제배들에게 전파하여 수일 사이 사람들은 다시 그의 음사하고 교활한 상황을 알고는 심히 미워하기를 마지 않았으나 도리어 미안한 점이 많이 있음을 염려하였다. 이제 와서 간언히 탄핵하는데 당시 이조 좌랑, 이충건, 이희민 등은 바로 외교수를 제수시키고자까지 의논하였으나 어떤 이는 시중에 있는 자로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하여 그 의논은 중지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정원일기에는 복상의 의논은 없었다고 되어 있다. 또 사실은 논한다. 사가의 일필이란 생사 여탈의 권리가 있으므로 예로부터 중시하여 비록 인주의 위험으로도 오히려 펴볼 수 없는데 누설과 같은 일은 그 죄가 법률에 실려 있다. 지금 최세영은 사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비록 구에게 아부하는 마음은 없더라도 사국의 중요한 일을 누설하여 두 사람 사이에 원수같이 보는 틈을 조장하였으니 어떻게 그 죄를 면할 수 있겠는가. 대개 그 사람들이 마음에는 줏대가 없고 용렬하고 경박하여 추기를 조심하지 않은 데까지 이르렀다. 또 옛날 벗을 사귀는 데는 반드시 서로 취할 만한 도가 있은 연후의 벗으로 삼고 한번 벗으로 하여 허위한 다음에는 비록 절교해야 할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서로 왕래하는 하여 중후한 뜻을 붙여 두는 것이다. 그런데 사손이 처음 윤구를 사귄 것은 과연 어떤 소견이었기에 정이 깊기가 단술 같았을까? 이에 이르러서 비록 잠시 윤구가 잘못되었더라도 분명 밝은 공론이 있어 가려울 수가 없는데 서로 반목하여 갑자기 헛들기까지 하는가? 벗을 가려 잘 대할 줄 아는 자는 오직 군자뿐임을 알겠다. 그 수복은 정원에 있으면서 평소에 윤구가 사람됨이 부드러운 척하면서 엄흉하여 양명한 사람이 아닌 줄 알았고 또 그 실상을 자기만큼 아는 자가 없었다면 마땅히 작은 죄라도 탄핵해 내조차 옥당과 같은 중한 자리를 맑고 엄하게 하여 하는데 역시 무슨 소견으로 출석해 하여 이런 사람으로 그런 자리에 썩기게 하고 이런 문의가 있게 하였을까? 의논하는 자는 구가 변사하여 회개하였더라도 역시 인망 때문이었고 아무 뜻이 없는 데서 나온 만큼 하자가 될 것은 없다 하였다. 대체로 왕명을 받들고 왕래하는 사이에 마땅히 그 뜻을 임금과 신하가 서로 상대하는 것처럼 하여 문답해야 옳거늘 어찌 그 사이에 조그만 사사로운 뜻이라도 용납될 수 있겠는가? 그로 하여금 난세에 처하게 한다면 필시 아첨하는데 예민할 것이니 의논하는 자의 말은 정론이 아니다. 고의 사람들은 기질이 좋고 또 큰 도리에 어두워 시베들은 엄험하고 간사하다고 지목하였다. 월서는 서경에 통과하지 못함을 말한다. 증조실록 35권 중조 14년 1월 9일 갑진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증조실록 35권 중조 14년 1월 9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생원 성윤이 상수하여 그의 아버지 세정의 원통함을 송변하자
헌부에 명하여 여러 가지 일을 의거해 상고에서 분간하도록 하였다. 중조실록 35권 중종 14년 1월 10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조강이 나아가다 집이 박수문 정은 김광복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수문은 아뢰기를 왕자군은 혼도하는 방법이 없어 영상군 이전은 야간에 미복으로 종친이라 칭하기도 하고 생원이라고도 하면서 종 10여 명을 데리고 부장 이옹의 가첩을 빼앗아 집에서 데리고 살기도 하고 경영군 이침은 외지부의 사람을 끌어다 자기 집에 모아놓고 송사를 좋아하니 심히 좋은 일이 못됩니다. 종친이 죄가 있다 해서 법대로 논한다면 미안할 것 같으니 안으로부터 타일러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는 아직 이런 말을 듣지 못하였다. 왕자란 마땅히 조심해야 하는데 조심해야 하는데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법사가 추문하면 그 정상을 알 것이다. 아니 광복이 아뢰기를 경영군이 외지부를 모으고 송사를 좋아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입니다. 친애한다면 의당 가르쳐야 합니다. 하고 스문은 아뢰기를 친애하여 가르쳐 못된 짓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후한 도리입니다. 하였다. 진조실록 35권 중종 14년 1월 10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영상군, 경명군 등의 이런 내가 어찌 그들의 소행이 이렇게까지 되었을 줄 알았겠는가. 조정조에서는 복장을 시켜 교습한 일이 있으니 익양군을 불러다가 검교하라는 뜻을 말하였고 또 의빈도 이런 배가 있을까 하니 여촌이 민자방까지 아울러 불러다 말하라. 중조실록 35권 중종 14년 1월 10일 을사 세 번째 기사. 평안도군 절사 신상이 장계하였다. 상원에 사는 유학 김자호가 물에 빠져 죽자 그의 처 양씨는 냇가로 급히 달려가 통곡하면서 시체를 찾았고 3일 동안 슬피 울면서 물도 마시지 않다가 드디어 목이 메어 죽었습니다. 평양에 사는 생원 김의광은 그의 어미 고씨가 몹쓸병을 앓자 손가락을 잘라들여 병이 결국 나았는데 상품 또한 절조가 굵고 가난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 지조가 취할 만합니다. 영변에 사는 이용은 본래 성주의 아전으로 기생을 번간한 죄로 입거하였는데 그의 부모가 모두 죽자 근신하여 상제를 마치고 또 별도로 사당을 마련하여 상막마다 몸소 제사를 지냈는데 나이가 67세가 되었는데도 지금까지 애모하여 고기를 먹지 않아 수척하도록 슬퍼하고 몸가짐을 부지런히 하며 조행이 독실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대전에 따라 권장하소서. 문조실록 35권 중종 14년 1월 10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삼궁이 검상을 보내어 아뢰기를 영동현감 안자겸은 성품이 본래 분수에 넘쳐 전에 제 용감으로 있을 적에는 잘못 상가지 않았으니 재직시키소서 하니 갈도록 하라 정교하였다. 중조실록 35권 중종 14년 1월 10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직강 정침은 인물이 잡되고 점수로 하는 짓이 부정해서 조관에 합당하지 않는데 더구나 사표가 되는 자리에 둘 수 있겠습니까? 하였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35권 중종 14년 1월 10일 을사 여섯 번째 기사. 이장생을 가원군으로 박훈을 지평으로 삼았다. 중조실록 35권 중종 14년 1월 11일 병우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최숙생이 병을 칭탁하여 회피한 죄로 율에 따라 결장 100 고신을 모두 추탈하고 파직 불서토록 하였으나 공으로 1등 감하고 그 장을 속바치도록 명하였다. 진조실록 35권 중종 14년 1월 11일 병우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심정 이자견 연구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35권 중종 14년 1월 12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35권 중종 14년 1월 12일 정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자 정침을 채직시키도록 명하고 나머지는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35권 중종 14년 1월 10일 정미 세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김정국이 장계하였다. 본도는 실롱이 더욱 심하고
관의 저축도 위태위태하여 많은 백성을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국가에서 따로 상격을 마련하여 곡식을 쌓아 놓은 집을 권장하고 신역의 경중을 따져서 내는 곡식의 다수를 저항하며 천례에게는 신역을 면하도록 하고 직이 있는 자는 작을 주는 것을 상으로 한다면 의리에도 해가 되지 않고 그의 구에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역을 면제해주고 한 사람에게 작을 상으로 주어 수십인의 목숨을 살린다는 것은 모두 인정에 관계되는 것이요 작을 팔아 국가에 이롭게 하는 예와는 같지 않습니다. 해조로 하여금 절목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증조실로 30억 원 중종 14년 1월 13일 무신 첫 번째 기사 굶주린 사람을 살펴 구제하도록 명하다. 증조실로 30억 원 중종 14년 1월 13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로 30억 원 중종 14년 1월 13일 무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줄 아래였으나 연하지 않다. 증조실로 30억 원 중종 14년 1월 14일 기호 첫 번째 기사 위장주 환손 혹은 안윤손이 나이 70이 되었다여 사직하고자 하니 전교하기를 사직하지 말라. 사신은 논한다. 이 두 사람이 사퇴하고자 하는 계획은 과연 성심에서 나왔을까? 사퇴하고자 하는데 단지 70이라는 말만 하고 다른 말은 없으니 그들이 사퇴하고자 한다는 것은 성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직하지 말라는 정보를 듣고도 역시 한마디 말도 없이 물러났으니 정말 늙어서 쉬고 싶었다면 힘껏 물러가기를 구해야지. 어찌하여 이에 그쳤는가? 그들의 생각은 의논하는 자가 있어 늙어서도 물러나지 않는다고 말할까 두려워한 것이다. 비록 사직을 청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은 사직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아, 윤성과 한손이 어찌 염퇴하는 자이겠는가? 중종실록 30억 원 중종 14년 1월 14일 기호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시독관 이희민이 아뢰기를 성음의 도는 정치율과 통하여 악을 듣고 발음을 안다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악곡은 아주 윤리가 없어 여향에는 모두 음탕하고 지저분한 사뿐입니다. 따라서 옛 도의 뜻을 둔 자는 비록 배우려 해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시간간 민수원은 아뢰기를 외방 창기는 근법을 위반하는 자가 많으니 근본에 만약 여악을 쾌히 고친다면 그 패단을 없앨 수 있습니다. 하였다. 중조 7월 35군 중종 14년 1월 14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오늘 들으니 창덕궁의 군사가 입직하였다가 죽었다니 지극히 놀랍다. 시어궐이라야 관을 내려주는 예가 있으나 이번은 비록 공궐이지만 이상의 예에 따라 내려주라. 시어궐은 임금이 현재 거처하는 궁궐을 말한다. 증조실록 30억 원 중종 14년 1월 14일 기후 네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경영관이 석강에서 여악의 폐단을 말하였다. 대적 기녀가 있기 때문에 종친이나 조관이 흔히 창기와 잔언일로 망신을 당한다. 어제 들으니 영산군이 이용의 기척을 쟁탈하였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극히 놀랍다. 지금까지 우물쭈물 그대로 두고 딱 혁파하지 못하는 것은 자전을 위하여 내연을 베풀기 위해서이고 외방은 경기가 비면 부득이 선상하여 중언하기 때문에 또한 혁파하지 못하고 있다. 내 생각으로는 내외의 일을 엄숙하게 하도록 하되 대궐 안에서는 관현만을 쓰고 담장 밖에 남악을 잡히도록 하고 내관으로 하여금 악을 울리는 절차를 전언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창기를 쓰되 가동이면 되겠는데 예조와 정부로 하여금 의논하도록 하라. 연변의 경우에는 가족을 데리고 가지 못한 장사를 위해서 없애기 어렵다. 그러나 기녀를 확보하고 관비 또는 한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역시 타당하다. 아울러 의논하도록 하라. 중조실록 30억 원 중종 14년 1월 14일 기후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30억 원 중종 14년 1월 14일 기후 여섯 번째 기사 기녀를 혁파하는 것이 편한지의 여부를 와 심정 이자견을 퇴직시킬지의 여부를 상공에게 의논하도록 하였다. 중조실록 30억 원 중종 14년 1월 15일 경술 첫 번째 기사 평안도관 절사 신상이 숙천부사 양형이 형을
남용하여 사람을 상하게 하였는데 지은 죄가 가볍지 않으니 파직시키도록 청하였다. 중조실록 30억 원 중종 14년 1월 15일 경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또 여악을 혁파하도록 하는 일을 가지고 아뢰기를 신등이 매양 아리려 하였는데 근본의 신충으로 단정하시어 해주와 정부에 하문하셨으니 심히 아름다운 뜻입니다. 그러나 혁파하는 것은 의심할 것 없으니 하문하실 필요 없이 괴히 혁파라는 성명을 내리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인물의 진단은 마땅히 대신과 가부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심정 이자견의 일은 삼공에게 의논하도록 하였으니 회개를 기다려 처리하겠다. 여악의 일은 아래에서는 비록 말은 안하도 나는 일찍이 괴히 혁파하려 하였지만 자전의 대의연 때문에 어렵게 여겨 이미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하였으니 마땅히 그 의계를 기다렸다가 하겠다.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30억 원 중종 14년 1월 16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어제 대간이 여악의 혁파를 청하였는데 이는 지당한 말이다. 비단 대간뿐 아니라 나의 생각에도 그래서 이미 정부에 묻도록 하였다. 여악은 확실히 혁파해야 하겠지만 내 연에는 무슨 악을 대신 설 수 있겠는가 하니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조종조 때부터 있어 왔으니 그대로 두고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폐조 이후에 방탕한 풍습을 모두 없애려 하는 것은 심히 아름다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여악은 자전의 내연을 위한 것이니 갑자기 혁파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비록 조종조의 일이었으나 전장을 손상시키는 것은 아니다. 여악 때문에 그 폐단이 심히 많다. 만약 이것을 혁파한다면 외방의 관노비도 필시 많아지는데 변방 장수가 관비가 있는데 하필 여악을 쓰겠는가 하매 광필이 아뢰기를 내 연에 악을 잡히는데 담을 사이에 두고 남악으로 한다는 것 또한 마땅하지 않으니 대신 다른 것으로 해야겠는데 아마도 타당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담을 사이에 두고 남악을 쓴다는 것은 과연 합당치 않다. 다른 것이 없겠는가 하며 광필이 아뢰기를 자전께 봉안하는데 남악으로 밖에 베풀어서는 안 되니 마땅히 여럿이 의논해서 아뢰도록 하셨사니 지사 김안국이 아뢰기를 여악이 비록 조종조로부터 내려왔으나 정치에 도움이 없었으니 외방에서는 혁파하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만 자전께 봉안하는 데는 남악이나 고악을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여악을 써야 하기 때문에 가벼이해서는 안 됩니다. 내 연을 위해서 그 수를 줄이고 존속시키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찌 반드시 여기를 써야겠는가 각사의 비자를 한 곳에 모아두었다가 교방에서 했던 것처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다만 비용에 드는 폐단이 있다. 또 여악이어야만 자전을 봉안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역시 옳지 않다. 하니 헌납정 옥형이 아뢰기를 여악에 대한 일은 상계석 회의 결단하시어 성명을 내리셨으니 내전에서 대신 쓸 것을 의논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매 특징관 허경이 아뢰기를 혁파하는 일은 비록 어렵지 않지만 내연의 일로 결단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기악으로서만 대하전께 봉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연에는 성악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고 김안국은 아뢰기를 외방의 여악은 패한다지만 남악은 없앨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남악을 그대로 두는 일은 이미 유시하였다 하였다. 옥형이 이내 작년 문관과 전의를 논계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허경이 아뢰기를 신은 종묘 망제의 헌관이 되었고 한승형은 대축으로 독축이 끊겼다 이었다 하였는데 무릇 대축이란 마땅히 택자해야 하겠습니다. 또 문종의 축문은 효손이라 칭하지 않아 여러 다른 왕의 축문과 같지 않은데 세조조에 칭호하기 어렵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시독한 이청은 아뢰기를 문종을 협실에서 내어 모신 것 또한 무슨 용무인지 모르겠습니다. 식자들은 자문 불쾌하게 여기는 의논을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부터 이미 그랬는데 나도 그 까닭을 모른다 하며 광필이 아뢰기를 이 일은 과연 미안한 일입니다. 세조는 문종에 있어서 아버지가 죽자 아들이 있고 형이 죽자 동생이 있는 이 의리가 있으니 단지 사왕이라고만 칭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종묘의 예린이 가베에 의논할 수 없다 하며 안국이 아뢰기를 문종이 협실에 계시는 것 또한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리로 말한다면 뒤에 들어온 임금이 마땅히 협실에 계시고 차례로 정실로 옮기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광필이 아뢰기를 이 일이 비록 미안하지만 역시 국가의 중대한 일입니다. 성종 조에도 공정왕 또한 협실에 계셨었습니다. 하고 허경은 아뢰기를 성종을 내어 모시고 문종을 들여 모시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묘침이 심히 좁으니 만약 그 제도를 넓힌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35권 중종 14년 1월 16일 신해 두 번째 기사 동지중 주부사 이점이 늙었다 하여 덕칭헌을 사직하니 그대로 쫓았다. 중조실록 35권 중종 14년 1월 16일 신해 세 번째 기사 정부와 예조가 같이 의계하기를 내연때 남악을 담장밖에 베푸는 것은 미편합니다. 대저 자정께 봉헌하기 위하여 악을 잡히는 것이 이래서는 안 되오니 전에 제왕이 궁중에서 악을 썼던 일을 상고하게 한 다음에 의논하게 하셨어 하니 전교하기를 속기 상고해서 의계하라 하였다. 진조실록 35권 중종 14년 1월 16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삼공이 아뢰기를 군직을 사퇴하는 일은 해조의 당선과 같이 의논하니 별로 공로가 없이 볕을 시킨 지 오래된 자는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권수규는 바로 덕원군의 첩의사위이니 왕자의 친사위는 예로 모두 직을 주어 녹을 잃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고래이므로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심정의 심술은 신등도 믿지 못할 만하지 못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자기는 청렴하고 조심성 있는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공사에는 두루 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직임은 육조의 장관과는 다릅니다. 하니 알았다. 장교하였다. 중조실록 35권 중종 14년 1월 17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장교하기를 오늘 들으니 병조판서 유담면이 병세가 더욱 계속 더 하다고 하니 내 이를 보내 문병하도록 하라 하고 약을 지어 내렸다. 진조실록 35권 중종 14년 1월 17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35권 중종 14년 1월 17일 임자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하려였으나 윤하지 않다. 진조실록 35권 중종 14년 1월 17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참천강 김정희 아래기를 모름지기 학문하는 데에는 자기 사사람을 버릴 수 있는 것을 대강의 공부로 삼아야 하고 힘을 쏟는 데는 자기를 버리고 남을 좇는 것을 주로 삼아야만 식견이 맑아집니다. 하고 승지 공설인이 아뢰기를 자기를 버리고 남을 좇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니 비단 학자뿐 아니라 인군에 있어서는 더욱 절실합니다. 인군의 자리란 교만하고 인색함이 싹트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에 성인이 이 언을 잘 살펴 자기 의견을 버리고 남의 의견을 좇았으니 성인도 스스로 성인인 채 하지 않고 비록 미천한 자의 말이라도 반드시 취하였던 것입니다. 하고 김정은 아래기를 서린이 아랜바 교만하고 인색하기는 쉽다는 말은 인군에게는 더욱 절실합니다. 옛 사람이 단주처럼 오만하지 말라 한 것은 성인이 오만하다는 것이 아니라 대개 경계를 이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군의 지위란 존귀한 것이니 아랫사람을 용납하여 대해야지 조금이라도 만놀이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성덕에 크게 손상이 될 것입니다. 근래 전화를 배웠건대 노래나 여색, 사냥 등 어느 것 하나도 좋아하시는 것이 없지만 신등이 매양 교만하고 인색하며 편백되고 사사로움에 대해 경계를 하려는 것은 혹시 여러 신하들의 말을 들으실 적에 행여 다 하지 못함이 있을까 했으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은 옳다. 인군이란 스스로 만족해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그러나 제변이 자주 보이니 더욱 공부하여 행실을 닦아야겠다. 아니 정이 아뢰기를 여악에 관한 일은 자주 경련해서 아뢰었는데 오늘까지 미루어 오며 통쾌하게 협파하지 못했습니다. 대저 성색이나 재화는 반드시 좋아할 것이 못되니 조금이라도 맹동할 마음이 들면 안 됩니다. 이목이 접하지 못하도록 그 근본을 제거해버리는 것이 옳습니다. 고 검토관 이 인도 아래니 상이 이르기를 상하가 모두 협파하고자 하지만 예관으로 하여금 먼저 내연의 소용을 상고하게 한 다음 의논하여 협파해야겠다 하였다.
중조실로 30억 원, 중종 14년 1월 1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래였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로 30억 원, 중종 14년 1월 18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윤세우를 공주 참판으로 김구영을 강원도 건설사로 정충량을 호주 참의로 한충을 홍문관 전환으로 삼았다. 중조실로 30억 원, 중종 14년 1월 18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상균관 동구에 하마비를 세우도록 명하였다. 중조실로 30억 원, 중종 14년 1월 19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중조실로 30억 원, 중종 14년 1월 19일 갑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심정의 이를 아뢰고 헌부가 숙천부사 신복순이 전에 부평부사로 있을 때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였으니 채직토록 청하고 정운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로 30억 원, 중종 14년 1월 20일 을며 첫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로 30억 원, 중종 14년 1월 20일 을며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이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로 30억 원, 중종 14년 1월 20일 을며 세 번째 기사 경상도 대구 부에 지진이 일다. 중조실로 30억 원, 중종 14년 1월 21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조첨을 받다. 중조실로 30억 원, 중종 14년 1월 21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조광에 나가다. 시독한 이희민이 아뢰기를 봉박의 직은 지금의 정원과 같은 것이니 정령이 비록 안으로부터 내려오더라도 만약 불가하면 봉하여 돌려보낼 것이요 대간의 논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검토관 이인은 아뢰기를 그 사람은 반드시 현명한 자라야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 현명하지 않으면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왕한성은 일찍이 패하는 요순을 본받으셔야 합니다 하였으면서도 그 뒤에는 예법을 변정하여 국정을 거르쳤습니다. 왕한석이 비록 소인은 아니었으나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이 계명은 아뢰기를 안석은 자기에게 붙는 자는 소인이더라도 들어 청가했으며 자기에 달리하는 자는 군자라 하더라도 평마에 물리쳤기 때문에 소인이 조정에 가득하여 전국에는 나라를 그르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그의 마음은 비록 나라를 그르치고자 하지 않았으나 여러 소인이 들어서자 그 소인들이 나라를 그르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그러다고 말까지 패하지 않는 것이니 안석의 신종을 대하여 한 말은 잘한 것이다 하였다. 대사관 박호와 지평 박훈이 심정의 일을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정이 직무를 배운 지 오래되었으나 그의 심수를 대신에게 묻자 모르겠다 하였으니 경솔히 채직시킬 수 없다 하고 신용계는 아뢰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정은 쓸만하여 버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무릇 사람에게는 진실되고 순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솔하고 예민한 사람이 있어 기질이 여러 가지입니다. 비록 경솔하고 예민한 사람일지라도 심지가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쓸만하지만 중후하더라도 마음씀이 그러면 쓸 수가 없습니다. 정이 비록 진실되고 순박한 사람이라 칭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성부가 오랫동안 장관에 비어 직사를 많이 폐하였으므로 대간이 논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람들이 믿을 수 없음을 몰랐기 때문에 신당은 모른다 아랜 것이요 만약 알았다면 어찌 사실대로 아뢰지 않았겠습니까 하고 박호는 아뢰기를 판윤과 육경은 등은 사림이 모두 합당하지 않다고 했으니 쓸 수가 없습니다. 비단 판년뿐 아니라 특징간에도 적당하지 않으니 모두 고치소서 하고 용계는 아뢰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이품미사는 모두 특진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무상한 사람이라면 그만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신재상이 어찌 특징간이 될 수 없겠습니까? 그의 한 말이 그럴 때 경우 좌우 시종이 마땅히 규정하여 쓰지 않는다면 정치에 어찌 해가 되겠습니까? 또 입시하는 자를 많게 하여 품은 바를 포부를 각각 진술하게 하되 만약 외방에서 보고 들은 일까지 모두 왕의 앞에 진술하여 상께서 자세히 들으시어 받아들이시게 하는 것 또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조에는 그 원수를 많이 하여 세밀히 살피지 않았으니 대개 경영관에 비할 것은 아닌 때문입니다. 재상의 바늘에 있는 자가 특징관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확실히 실망할 것이니 나라에서 재상을 대고하는 도리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법에 의거한다면 이품미상이면 모두 들어가야 된다. 그러나 고르지 않고 아무나 참가한다면 실언을 하거나 실행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그런 다음에 바르려면 역시 늦다. 간관이 선택하려는 생각은 확실히 옳고 대신의 생각도 옳다.
내가 보기로는 정원에서 가려 도태시킨 자는 간혹 노병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자 등인데 이미 도태되었다가 이제 다시 그대로 둔다는 것도 안 된다. 그러나 도태시키는 것도 자주 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용계는 아뢰기를 이항과 같은 자는 국가에서 바야흐로 쓸만한 사람인데 병으로 사퇴하고 종래 조정에 나오지 않을 뜻이 있습니다. 그가 처음 탄핵을 받은 일, 바로 전일 대헌이 되었을 때 지평 박훈이 탄핵한 일을 말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마침 이렇게 되었습니다. 비록 실제로 그릇됨이더라도 마땅히 용서하여 임명해야 합니다. 근래 재상이 외방으로 물러가는 자가 심히 많은데 모름지기 모두 불러다 임명해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근래 재상으로 병이 든 자가 많다. 병판 유담년, 형판 이유청이 모두가 출사하지 않은데 판사가 비면 할 만한 자가 없다. 또 근래 정사가 아주 번다하고 또 외방으로 돌아가는 자가 어찌 모두 병든 사람이겠는가? 또 병이 들었더라도 종래 치유되지 않겠는가? 전조는 마땅히 임용하라 하였다. 훈이 아뢰기를 김호는 양민을 자기 노비로 만들어 대대로 사환을 삼으라 하였으니 그 계략이 아주 간사하여 말감할 수 없고 의당 률에 의하여 주의 주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양민을 강압하여 종을 만든 것은 과연 중하다. 그러나 호는 그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고 그 부모가 한 짓이니 가장으로서 대신 그 죄를 받는 것이지만 또 왕정으로 말한다면 벌이란 그 자손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니 혼의 죄는 율에 따라 율에 일할 필요가 없다 하며 훈이 아뢰기를 벌이란 자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히 왕자의 아름다운 정사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법을 세웠으니 가벼이 바꿀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선은 예로부터 전과 사변의 율이 없지만 만약 도년이라면 오히려 쓸 수 있다. 지금 대신이 자리에 같이 있으니 참작하여 말하라 하며 용계가 아뢰기를 양인을 천인으로 삼는 자가 많아 양민이 점점 감해지기 때문에 대간이 그 패단을 막고자 노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 범한 죄가 아니므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찍이 김확이라는 자가 정가사변의 율에 복죄되자 사람들이 미편하게 여겼습니다. 하고 후는 아뢰기를 조사는 정가사변의 율에 마땅하지 않으냐 양인을 억눌러 천인으로 만든 죄는 무거워 비록 조사라 할지라도 사변할 수 없습니다. 법에도 조사는 사변하지 않는다고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고 또 신복순의 일을 논하여 아뢰기를 이 사람 본래 직사에 근실하지 않은 사람으로 전에 부평에 재임하였을 때 아주 탐하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숙주는 바야흐로 구황에 임서야 하므로 반드시 착한 사람이라야 조치할 수 있으니 속히 바꾸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수령이라 모름지기 가려서 맡겨야 한다. 복순의 사람 되면 내가 모르는데 만약 할만하다면 바꿀 필요가 없다 하였다. 봉박의 지금 봉박이란 글을 올려 일의 옳지 않음을 논박하는 것이다. 조칙의 잘못된 것을 봉환, 봉에서 되돌려 보내는 것에서 반대 의견을 보이는 직이다. 중조실록 34권 중종 14년 1월 21일 병진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심정, 김혼, 신복순 등의 예를 아뢰니 복순은 바꾸라 하고 나머지는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35권 중종 14년 1월 21일 정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심정의 예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35권 중종 14년 1월 21일 정사 두 번째 기사. 문건을 형조 참판으로 김정을 부재학 겸 동지 성균 관사로 삼았다. 중조실록 35권 중종 14년 1월 23일 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조계를 들다. 중조실록 35권 중종 14년 1월 23일 무 두 번째 기사. 부재학 김정이 연수하여 배우지 못해서 성균관 동지와 부재학이 합당하지 않다 하여 사양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35권 중종 14년 1월 23일 무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동지사 조광조가 아뢰기를 본부가 최숙생을 한문할 때 광조가 그때 헌장이었다. 위가 승품에 이르고 상은이 지중하였다는 등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이 밖으로부터 와서 보고는 숙생을 어찌 그렇게 박하게 대우할까 생각했고 본부 동료 또한 실수였나
였다 하니 아마도 상께서 고관대작을 지나치게 견제하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그 말이 공함에 있었다. 그러나 특히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하며 광조가 아뢰기를 전국하기에 황황하게 바쁜 가운데 조정에서는 식견이 고명하지 못하고 작상이나 공신을 지나치게 남용하여 신이 근래 대관에 있으면서 한번 나라 일을 돕고자 했으나 이의 권운이 한번 열리자 구제할 대책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생각이 이에 이르러서는 자신을 잊고서까지 말하였으나 신은 자신이 천단하여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상시라면 그만이겠으나 만약 병구라도 있으면 비록 훌륭한 자가 있더라도 잘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성하게 고명하시니 어찌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폐단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사직을 지탱할 수가 없으니 우리나라의 이 일은 큰 종기를 앓는 것과 같아서 마땅히 밤낮으로 헤아려 이의 근원을 깨끗이 씻어버려야 합니다. 국가의 형세가 이와 같기 때문에 혹시 고변하는 자가 있으면 인심이 흔들리니 박경이 고변당한 일과 같이 병기를 지니고 칼을 찬 자가 광화문 밖에 가득합니다. 성희아는 공은 중하지만 학식이 없으니 어찌 그가 하는 일이 저기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하찮은 필부가 대신을 해 하려 하는데 유담년의 일을 지적하는 것이다. 신은 시정에 있으면서 보건대 통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수복은 아래기라. 신의 생각으로는 먼저 그 고변하는 자를 통절히 억제한다면 관계를 품은 자가 스스로 그칠 것입니다. 하고 광조는 아래기라. 광규는 성문 밖에 있었으면서도 반정 때 오래 성문을 닫아 규는 밖에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다. 공적에 들어 공적의 남용함이 이에 이르렀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신대하는 것 또한 박합니다. 병조는 임무가 중한데 판서는 병으로 출사하지 않고 참판 김당한 인물이 비록 곱기는 않아 군무를 하지 못해 제기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서방에 있는 경고가 있어 일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참판은 그 직임에 합당하지 않고 당 또한 자주 사직하고자 하며 또 이것은 논박하에 채직시키는 예도 아니니 속히 채직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은 채직시키는 것이 가하다 했다. 광조는 아래기를 건일 형조 한승부는 사승이 많이 밀리는데 판유는 지금 논박당하고 있고 형조 판서는 병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옥의 일이란 비록 하루가 밀리더라도 원망이 막대한 것인데 참의 이 성동은 10월 이후부터 병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비록 박채하지는 않더라도 밖으로 차임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육경이란 형세가 가볍게 바꾸기 어렵지만 참이는 바꿔도 된다 하였다. 중조실로 30억 중종 14년 1월 23일 네 번째 기사 간원이 아래기를 심정의 특징관에 대하여는 다 논하였으니 속히 채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정이 반윤에 합당하지 않다면 이제 이렇게까지 끌지 않았을 것인데 심술로 논하였기 때문에 대신에게 묻고 오랫동안 윤허하지 않았다. 과연 장관이 없어서 사송이 많이 밀린다면 바꿔도 되지만 특징과는 감할 수 없다 하였다. 중조실로 30억 중종 14년 1월 23일 다섯 번째 기사. 한승부 판연 심정 병조 참판 김당 형조 참의 이성동을 채직시키도록 명하였다. 중조실로 30억 중종 14년 1월 24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로 30억 중종 14년 1월 24일 기미 두 번째 기사 간원이 심정은 공론에 용납되지 못하였으니 속히 특징권을 갈도록 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로 30억 중종 14년 1월 24일 기미 세 번째 기사 호조 참판 이 자견이 스스로 노병으로 용암하다 하여 본직과 특징권을 사직하고자 하니 상이 본직만을 갈도록 명하였다. 중조실로 30억 중종 14년 1월 24일 기미 네 번째 기사 사헌부가 문관 이효은에게 양인을 억눌러 천인으로 만든 율을 적용하여 정가 사변하도록 아뢰었으나 상은 공으로 1등을 가함하여 수원역에 정속시키도록 명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효은은 흉악하고 교활한 짓을 꺼리낌없이 하여 은수를 철저하게 갚다가 결국 이 죄에 걸려 적소에서 죽었다. 중조실로 30억 중종 14년 1월 25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시간간 박세희가 아르기라 근본 판윤과 이상이 비었습니다.
비록 서관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선발했었어야 하는데 한며 경상의 집이겠습니까? 한 사람을 뽑았어서 당시에 여망이 합한다면 조정의 기강이 반드시 설 것이요. 아래 사람도 상께서 어진이를 잘 쓰심을 알 것이니 나라를 위하는 데에는 사람 쓰는 것이 제1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적격자를 잃게 되면 사방에서 보고 듣고 불쾌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판윤이 비었는데 품질에 맞는 사람이 없어 부득이 종 이품인 사람으로 승질시켜 썼다 하며 세이가 아뢰기를 직에 있는 자가 사면하는 자도 있고 논박을 받는 자도 있어 부득이 승질시켜 쓰는데 그러나 용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래의 전조에서는 인재가 모자란다 해서 합당하지 않은 자라도 부득이 주의하여 수정하는 자가 있어 대간이 너무 남용한다고 아뢰었습니다. 신이 여러 대간의 말을 들으니 아마 천이가 여기에 구애되어 과감히 타경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이상이란 바로 이공으로 홍하하는 자이니 위품이 심히 높아 더욱 소리할 수 없습니다. 설령 삼공의 자리가 비었더라도 그 다음 사람을 버리고 순서를 따지지 않고 타경하는 것도 미편한 것 같습니다. 이조 판서를 친히 부르셔서 가부를 물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경조실록 30억 원 중종 14년 1월 25일 경신 두 번째 기사 간운이 심정의 특진관을 갈도록 청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경조실록 30억 원 중종 14년 1월 25일 경신 세 번째 기사 대마도 주 종성순이 피고 여문을 사신으로 보내다. 경조실록 30억 원 중종 14년 10월 1월 26일은 신유 첫 번째 기사 충청도 관절사가 진천에 사는 노선의 후궁 권씨를 해양하도록 청하자 정원이 이를 가지고 아뢰기를 듣건대 경성 안에도 노산 후궁 김씨가 있다고 합니다. 금년 80세가 지났으니 권씨의 예에 따라 해양하도록 하셨사니 전교하기를 권씨는 외방에서 궁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해양하도록 명하는데 김씨는 서울에 살고 있으니 서울에 살고 있는 자도 모두 해양해야겠는가 삼공에게 물으라 하며 정강필 신용계가 의논드리기를 당 상관의 초도 70세가 지나면 오히려 매월 주육을 보내는데 하물며 이 사람이겠습니까? 하고 김은기는 의논드리기를 서울에 거주하는 김씨는 개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후하게 하는 것이 가하다 하여 광필 등의 의논을 따랐다. 중조실록 30억 원 중종 14년 1월 26일 신유 두 번째 기사 간운의 심정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고 이어 새로 임명된 정은 유성춘이 연수하여 간직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려 갈기를 청하니 그대로 좇았다. 중조실록 30억 원 중종 14년 1월 26일 신유 세 번째 기사 김안국을 겸 호문관 제학으로 신상을 한승부 판년으로 김당을 호조 참판으로 이자를 예조 참판으로 박영을 병조 참판으로 허괭을 평안도 관찰사로 이길을 형조 참의로 최명창을 좌부 승지로 공설이는 우부 승지로 송흠을 동부 승지로 양팽손을 정원으로 삼았다. 신상 김당 박영 양팽손을 특별히 제수하였다. 중조실록 30억 원 중종 14년 1월 26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전조의 정은 이 존오를 정려하도록 명하였다. 존오의 옛 거주지는 충청도 공주 석탄에 있었다. 중조실록 30억 원 중종 14년 1월 27일 엠슬 첫 번째 기사 우참창 김안국이 헌문관 제학을 사임하면서 아뢰기를 이 직을 맡아 할 수 있는 자로서는 서울에서는 김정이요 경외에서는 이행이 있습니다. 예조의 주의 또한 천착된 것 같습니다. 사직하고자 합니다 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30억 원 중종 14년 1월 27일 엠슬 두 번째 기사 사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30억 원 중종 14년 1월 27일 엠슬 세 번째 기사 삼공이 아뢰기를 평안도 관찰사 신상이 이제 판윤이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양계를 중히 여기기 때문에 감사가 2년 근무해야 한다는 법이 있는데 더구나 지금은 기황이 들어 상은 지난해부터 미리 준비했으니 다른 사람이 대신한다면 이를 반드시 변작할 것입니다. 상은 발탁하여 쓸만하고 가자하는 것도 당연합니다만 그곳의 일이 허소해질까 염려되니 유임시키소서 하니 전교하기도
나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바꿀 수 없다 하였다. 중조실로 35권 중조 14년 1월 28일 개해 첫 번째 기사. 바람이 크게 불었다. 석강이 나아가다. 중조실로 35권 중조 14년 1월 28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기구 지상이 병으로 향리에 물러나 있는 자가 많다. 전번에 황맹헌, 박유령 등에게 글을 내려 불렀는데 지금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서울의 병을 앓는 지상에게는 사관을 보내어 문병하도록 하라. 강호는 법에 따라 밖에서 귀양하고 있으니 마땅히 조문하고 노무를 돌보도록 해야 한다. 사실은 논한다. 바로 영중추 부사 김은기, 파승군 윤금선, 여원부원군 송일, 병조판사 유담년, 지중추부사 홍숙, 송천희, 남양군 홍경주, 판중추부사 김전, 영창군 권균인데 모두 훈구로서 신진배들에게 배척을 받았는데 상이 문병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마음에 두고 있지 못하는 뜻이 있었으니 여기에서 진심의 반론은 감출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